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분의 분석이 기다려졌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표현해서 족같은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네요. 오늘은 이상하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재판 결과를 보면서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아둔해서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항소심을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뭐 그 이상의 형이 나오면 좋다고 쉽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방심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아둔하게 방심을 한 거고요. 몇 차례 2심을 앞두고 내용을 다뤄볼까 하다가 이게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고 과거 첫 재판 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 드릴 이야기도 별로 없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재용의 무죄를 호소하는 수많은 언론 보도에 괜히 그 프레임에 빠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항소심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걸 뭉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아둔하고 방심했구나. 기자로서 전혀 꼼꼼하지 못했구나 하는 지금 막심한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에 관한 논쟁은 제가 다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뭐 정영식 판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도 법조기자인 김프로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제기자로서 제가 이번 재판에서 너무 놀랐고 의외였고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심 재판부도 무죄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집행유예니까요. 다만 뇌물은 뇌물인데 이재용이 필요에 의해 뇌물을 주고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이 강압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했고 이재용은 쫄아서 돈을 바쳤다. 뭐 이 판단이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판단한 부분이 이재용이 경영승계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건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이재용이 경영승계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조금 수긍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황도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 이랬으면 제가 먼지만큼이라도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 판단이 뭐냐면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목적성이 있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주관적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무슨 소리냐면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라는 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목적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이재용이 뇌물을 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이 계열사들이 자체적인 필요 때문에 했다고 추정을 하려면 그 추정에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경영상 필요나 목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하고 왜 합병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냐고요. 전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사가 보기에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을 합치는 게 경영상 필요나 목적이 부합합니까? 그게 있다면 도대체 뭐냐는 걸 설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식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둘째로요.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주관적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증권사 보고서, 모든 언론 보도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 이 황당한 합병을 하면요. 드디어 이재용의 3세 승계가 완성됐다라고 떠들었다고요. 심지어 삼성의 제일 적대적이었던 민중의 소리조차도 제가 기사를 썼는데
기분은 진짜 역 같지만 이번 합병으로 삼성의 이재용 3대 승계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재용의 3대 승계가 완성됐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지배론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이걸 뭉개버렸습니다. 그건 판사 네 머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어낸 소설이에요. 이재용을 칭송하는 모든 언론도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라고 좋아했고 반대하는 저조차도 이재용한테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해외 투자자들도 그게 이재용의 3세 승계라는 걸 인정했는데 왜 판사 너만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관적으로 보는 것 아냐라고 회의하는 자는 이번 재판에서 이재용과 변호사 얘네들은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두 쪽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판사 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셋째는 판결이 이래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삼성전자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이 있었어도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용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법적으로 다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법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사는 개인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큰 틀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상식으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연관된 사건이 있으면 그 연관된 사건의 판결을 존중을 합니다. 판례를 중시를 하는 이유도 판사 개인이 꼴리는 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내린 판단을 판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이 합병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통과가 됐거든요. 66.7%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당시 합병 찬성표가 69.53%였어요. 그러니까 한 3% 많았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11.21%나 되는 몰표를 찬성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11.2%의 몰표를 던진 그 사건에 대해서 정영식 판사 당신 말고요. 다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를 보자는 겁니다. 이 결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도를 했고 그 주도한 자가 문용표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홍한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지금 2심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1심,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 유죄입니다. 이게 서울고법 형사 10부가 이미 문용표와 홍한선은 유죄라고 판결을 했다고요. 이번에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곳이 서울고법 형사 13부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부서인 형사 10부는 문용표와 홍한선을 유죄라고 2심까지 판단을 했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바로 옆 부서에서 2달 반 전에 내린 판결을 이렇게 그냥 쌩까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현식 판사는 판례, 관련 사건의 사법 판단 다 무시하고 독고다이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당시 형사 10부가 내린 판결을 보면요. 국민연금기금관리운영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인 피고인 문영표가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홍한선 등으로 하여금 합병 찬성을 유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불리한 합병 비율에도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홍 전 부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홍만선은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도록 해 찬성을 유도했다.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에는 손해를 가하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건 1심, 2심 모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걸 정영식 판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서울고법이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관여해서 이재용에게 재산의 이익을 줬다고 분명히 판결했다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방심을 했어요. 이 재판 결과가 작년 11월이었는데 이 정도면 이재용도 2심에서는 풀려나진 않겠구나라고 마음을 놓은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영식 판사의 주장은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뭔가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은 청탁을 안 했는데
문용표하고 홍한선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제멋대로 움직여서 이재용에게 이익을 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면 문용표하고 홍한선은 바보입니까? 아무런 청탁도 없었는데 지들끼리 삽질하고 지들끼리 감옥을 간 거예요, 지금? 예? 이걸 정영식 판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한 건 서울 고법의 판결이었다고요. 이웃집 형사 10부의 판결을 싹 깔아뭉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영식 판사는 정치권과 뒷거래로 문어발식 확장이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여보세요. 예. 아니 봐보세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지금 여기서는 투입했다니까요. 이건 서울고법 판결이라고요. 예. 제 주장이 아니라고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고 국민연금을 투입하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어서 무죄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빠가 같은 논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단정은 못 드리겠는데 사법부 안에서조차 지금 통일된 판결을 못 내린 겁니다. 문용표는 유죄, 이재용은 청탁 분야에서 무죄. 청탁을 한 놈은 없는데 청탁받고 국민연금을 움직인 놈은 있어요. 이걸 재판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영식 판사야, 그건 10부 판결이고요. 나는 13부예요.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날라리 야바이판도 아니고요. 2달 상간에 서울고법 10부하고 13부가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거냐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번 판결 이후에 쏟아지는 수많은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두 3건의 탄원서가 서울고법에 접수가 됐어요. 이재용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죠. 하나는 제가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협성회라는 곳이요. 삼성그룹의 협력업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용 석방을 탄원했고요. 나머지 2건은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해드렸거나 못 해드렸던 건데 하나는 박근혜가 자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근혜가 재판부에다가 이재용 선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보냈다는 겁니까? 네, 이걸 지난달 16일에 보냈는데 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자필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직접 써서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박근혜 주장은 이재용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사실도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무죄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런 탄원서였대요. 근데 저는 이 탄원서는 아마 세계 재판 역사상 가장 멍청한 탄원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부는 이재용을 무죄를 주는 상당 부분 대목의 그 이유가 박근혜 네가 진짜 나쁜 놈이고 이재용은 박근혜 네 나쁜 놈의 강압에 쫄아가지고 거절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를 받으면 박근혜는 더 나쁜 놈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멍청하게 이재용 선처해 주세요.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었으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근데 이 한심한 짓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가졌던 탄원서는 2월 3일에요. 국내 벤처기업 1만 4천여 개 회사가 가입돼 있는 벤처기업협회가 탄원서를 낸 대목입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여론재판이나 정치재판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다고 해요. 무죄로 봐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어제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이 났고 재판 이후에 언론을 스크린을 해보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언론이야 늘 그랬으니까 그랬다 치고요. 벤처기업협회가 이재용의 공정한 재판을 탄원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사회의 지형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은 과거에 이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벤처 생태계에서 숟가락을 얻으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벤처기업협회는 이재용을 석방해달라고 사실상 탄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삼성이 씌워놓은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반증인 거죠. 이재용에게 가해를 당한 자들까지도 지금 이재용에게 얻어먹을 게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재용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절망스럽더라고요. 갈 길이 너무 멀고요.
싸워야 될 전선은 여전히 넓습니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 씌워놓은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역사가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번 패배는 조금 아픈 패배였습니다. 근데 속보가 딱 뜨는 순간에 지인 한 분이 연락이 와서 괜찮냐라고 염려를 하시던데 요번에는 제가 예상을 너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절망스러운 하루였는데 하루 정도 요 마음을 좀 추슬러 보고요. 내일 정도에 다시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삼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마음을 조금 추스리는데 녹음을 마치고 좀 시간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절망하면은 저쪽만 좋아하지요. 네, 다시 이제 추스리고 일어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온 천하가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땅바닥을 보니까 똥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전권 교체되고 문영표 재판 나고 하면서 약간 방심했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었던 거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재판 결과를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용기 내서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